자, 그러면 대망의 오디세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대망의 작품 오디세이입니다. 진짜 대망이라는 말이 전 맞다고 생각해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을 당대 최고의 영화 감독, 전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견을 제시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와, 1등이야. 1등이라고 할 수 있고 적어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지금 당대의 영화 감독 중에 한 5명만 꼽아봐라. 그러면 논란은 거의 대부분 들어갈 것이다. 영화계의 메시 같은 존재네. 그렇죠. 슈퍼스타죠. 메시. 슈퍼스타. 메시로 간다. 네. 첫 번째로 거론되죠. 네, 첫 번째로 거론이 됩니다. 좋아, 그 메시. 정도의 영화 감독이고 사실은 이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이 예전에 트로이 감독을 할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이야기를 이번에 처음 한 건 아니고 감독을 할 뻔했었는데 그때 감독이 교체가 되면서 배트맨 비긴즈로 가게 됐죠. 아, 그렇기 때문에 20년의 서사가 또 담겨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 궁금해지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작품을 찍는데 크리스토퍼 놀란은 놀란답게 찍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답다는 건 뭐냐? CG를 거의 쓰지 않는다. 첫 번째, CG를 매우 극혐하고 혐오합니다. 그래? 네, 물성이 있는 장면을 중시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건 CG겠지 하는 장면들도 크리스토퍼 놀란의 작품에서는 전부 다 실제인 경우가 많아요. 대박. 근데 이번 작품에서도 어쨌든 CG를 안 쓰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맥스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은 매우 특별하게도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이맥스 카메라가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번에.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아이맥스 카메라가 따로 있는데 필름 아이맥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필름 아이맥스 카메라를 통해서 모든 장면을 찍은 작품은 영화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그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첫 카메라가 작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소리도 엄청나게 크고 이 필름 들어가는 소리나 이런 소리가 게. 시끄럽고. 그래서 이게 사람끼리 가운데 이제 가까이 붙어서 붙는 씬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아이맥스 카메라로 찍는 게 솔직히 비효율적이에요. 아니 그게 네. 아니고 그렇다기보다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불가능하다고 봐야 그러니까 돼. 소리가 나오는 씬, 대사를 하는 씬은 아예 찍을 수가 없어요. 그 카메라로는. 왜냐면 아예 불가능까지는 아니죠. 이게 후시 녹음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후시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안 찍죠 아이맥스로.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이라는 건 성립하지 않지만 아니, 아예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싸움이야. 야, 아니, 가만 있어. 그게 뭐야, 니들이. 그러니까 대사 씬은 두 사람답지 않네. 그러니까 동시 녹음이 불가능하다고요. 알았어. 이거를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거고. 근데 나는 아이맥스 카메라 존재를 처음 알았다고. 그러니까 아이맥스 카메라가 따로 있어요. 이게 70mm 카메라를 말하는 건데 이번에 새로운 카메라를 만들어서 모든 장면을 아이맥스로 찍은 첫 번째 영화다. 모든 장면. 그러면 모든 이 장면. 카메라를 썼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뭐예요?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아이맥스는 아이맥스의 비율이 있어요. 아이맥스 1.43대 1이라고 하는 아이맥스 코퍼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규격입니다. 1.43대 1. 그래서 우리가 아이맥스 영화관을 보러 가면은 1.43대 1로 볼 수 있다. 크다기보다는 이게 최적화돼 있다. 아이맥스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영화는 TV랑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시네마스코프가 나왔는데 그게 2.39대 1이 그렇지. 길어요. 가로. 그런 거 우리는 와이드한 화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맥스는 어떻게 한 거냐면 그걸 이렇게 돌린 거예요. 돌려서 1.43대 1로 세로를 좀 길게 한 거예요. 그랬어? 그래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림이 나와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아이맥스 1.43대 1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1.43대 1로 볼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의 용산 아이파크홈 아이맥스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요? 우리나라는 한 군데밖에 네, 없어. 우리나라의 아이맥스 GT 상영이 가능한 곳은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봐야 온전히 보는 거예요? 그 아이맥스. 그렇죠. 규격으로는 그렇습니다. 규격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필름 상영관은 아니에요. 이건 디지털 상영관이라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이맥스 필름이 크리스토퍼 놀란이 찍은 거잖아요. 그걸로 보려면 전 세계 41개의 필름 상영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영관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미국에 25개가 있고 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없고 아시아에도 한 대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보러 가려면은 제일 가까운 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멜버른이 제일 가깝습니다. 호주 멜버른. 자, 그럼 호주 멜버른에서 보면 뭐가 다르냐는 거야, 나는. 그거는 뭐냐면 사실 저도 안 봐서 몰라요. 몰라.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름 상영은 통상적으로 3배 정도의 해상도를 얘기를 해요. 해상도가 높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4K 이런 거 들어보셨죠? 4K, 8K.
IMAX 70mm 필름은 한 18K 정도 된다라고 오케이.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화질을 즐길 수 있다. 아. 대신 우리나라에서 못 본다. 오케이. 근데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뭐 천호라든지 왕십리라든지 이런 다른 짭 아이맥스를 보러 갔다고 쳐봐요. 일산에도 있고. 일산에도 있고 뭐 부산 센텀에도 있고 거기는 1.9대 1입니다. 1.9대 1.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한 77%에서 76%의 화면을 보게 돼요. 찍은 거에서. 즉 위아래로 23%가 잘려 나간 거예요. 오케이. 그래. 네, 아, 그래서 좀 아쉽죠. 오케이. 용암액이 아니면 보기가 네. 좀 자, 이 아쉬운 얘기는 이제 부분이죠. 넘어가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오디세이로 돌아온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동안은 과학 영화를 많이 찍었잖아요.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이 과학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인문학, 그것도 이제 우리가 문학에서 서사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배우들 어마어마한 배우들이 나옵니다. 맷 데이먼, 맷 톰 데이먼. 홀랜드, 나도 알 정도니까 톰 홀랜드. 젠데이야, 뭐 해서웨이. 정말 뭐 앤 해서웨이, 앤 해서웨이 나도 할 정도야. 네, 어마어마하죠. 이런 배우들을 한 군데 모아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디세이가 대단하다. 진짜. 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한국에 왔더만 이번에 보니까. 오셨더라고요. 오. 네. 이미 미국 그 북미 상영만으로 이미 손익분기점은 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래? 이미 넘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넘었어. 한국 그냥 오. 놀러 왔다고 생각해도 돼요. 놀더라고 진짜. 네, 진짜 지금. 놀더라고. 뭐 샤를리스 테론 막 올리브영 가가지고 화장품 사시고 그래요.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관광 온 거 맞죠? 네. 아니 근데 나는 이번에 진짜 놀란 게 진짜 슈퍼스타들이잖아. 네네. 그런데도 감독이 더 관심을 받아. 와, 나는 그건 나한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크리스토퍼 논란이니까.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 크리스토퍼 논란에 대한 기대감과 크리스토퍼 논란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해요. 한국 영화 한국이. 팬들이.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는 SF 영화고 그리고 우주 영화인데 그 작품을 1,000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와. 그런 것만 봐도 크리스토퍼 논란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알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달라고 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오디세이야. 왜냐면 어제 다 들으셨잖아요. 맞아요. 미리 공부를 다 하셨기 때문에 너무 좋아, 기분. 그 오디세이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 이게- 번역하신 분이 이걸 어떻게 구현했는지 너무 궁금하대.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다 이제 다 아시죠? 네, 그렇죠. 오디세이가 이제 전쟁을 하러 트로이로 넘어갔죠.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해야지. 그래요. 이거 성의 있게 해야지. 성의 있게 그러면 오늘만 어제의 기다렸는데. 방송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리면 트로이 전쟁이 났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왜 났냐?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여자 때문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가야 되는데 오디세우스가 이제 역사상 최초의 문헌에 기록된 병역 기피자예요. 그래서 병역을 기피하려고 했어. 미친 행동을 했어. 내가 농사 지으면서 소금 뿌려. 그래가지고 미친 짓 하다가 걸려서 그리스의 간 거예요. 유승준이야. 유승준이야. 친구 MC몬 같은 친구 있어. 아킬레우스라고. 걔는 여장했어. 여장해가지고 여자 행세하면서 안 가려고 하다가 갔어. 예.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그게 10년을 끌어요. 전쟁이 10년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달라집니다. 일리아스의 내용이 없죠. 오디세이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작전을 펼쳐서 트로이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은 끝났어. 끝났어. 트로이는 끝장났어요. 이제 돌아오잖아요. 근데 오디세우스는 이타카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로이에서 이타카까지 오면 됩니다. 그 오는 길이가 지금의 이타카 섬을 생각하면 옛날 배로 오더라도 며칠 안 걸리는 거래요. 직선상으로. 되게 가까워요. 이타카 섬이 되게 작은 섬이에요. 강남구의 한 2.5배 정도 되는, 지금 인구는 한 3,000명 정도 되는 섬인데 가까워요. 그거를 10년을 돌아서 오는 거예요. 오는데 10년. 전쟁의 10년, 오는데 10년. 그 10년 동안에 온갖 고생을 하면서 돌아오는 이야기. 이게 바로 오디세이입니다. 에? 거기 이야기만 있어? 네. 네. 그거예요. 아니, 거기에는 어디요? 어디요? 그 이타카에서 아, 당연히 나오죠. 그 나오지? 역시 마지막- 배우신 아, 분이라. 깜짝 놀랐네. 텔레마코스 얘기. 나는 그게 페넬로퍼 더- 얘기. 나오죠. 나오죠. 그래. 그 오디세이아 전라백을 이야기는 멋있죠? 똑같이 나와요. 아, 똑같이 나오지? 압도적이죠. 네네. 깜짝 놀랐네. 네. 대신 세세한 부분들이 많이 다릅니다. 세세한 부분들. 아, 그걸 좀 각색을 한 거예요? 각색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하는 것을 요것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디세우스가 오디세이아에서는 꾀돌이 지략가예요. 근데 그 면모를 바꿨어요. 여기에서는 죄를 가지고 있고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인물로 바꿨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폴리페모스 만난 얘기 아실 겁니다. 외눈박이 거인이요. 외눈박이. 그 거인을 만났을 때 막 와인 먹여서 속이고 너 이름이 뭐야? 나 이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넘겼다는 거 들으셨잖아요. 노바디. 그런 내용이 다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물론 외계인은 나오지 그 거인은 나오지만 자기 이름을 속이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게 크리스토퍼 놀란 말로는 이걸 영어로 노바디로 하니까 맛이 안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없애고 거인과 이 오디세우스와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에 집중해서 놀란다운 방식으로 그렸어요. 이게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힙니다. 오.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정말 깜짝 놀라요. 일이었어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성찰적인 인물로 만들었죠. 네, 반성하고 맞습니다. 그런 완전히 캐릭터를 변시키고 그래서 아마 그 크리스토퍼 놀란이 자기가 욕망하는 어떤 인물상을 그렇게 투영을 시켰겠죠.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사실 그동안 크리스토퍼 놀란을 볼 때 조금씩 불만스러웠거든요. 다크나이트 시리즈는 좋아했지만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괜히 크리스토퍼 놀란이 아니구나 해서 진짜 완전히 압도당해가지고 사실 거의 없다도 아마 매불쇼 사상 최고로 열광하는 걸로 제가 어제 봤는데 그래? 저도 진짜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21세기가 아니라 영화 역사에 최고예요? 역대급 영화를 만들어냈구나. 네? 목수박을 이겨? 이거 네. 목수박이네. 목수박이. 야 이겨버리네. 네. 야. 저는 반대예요. 네. 저는 아주 진짜 압도당하고 왔어요. 저는 졸렸어요. 진짜로요? 네, 왜냐하면 제가 어제 피곤하셨구나. 아니. 나 오늘 2시간 3시간 자고도 너무 재밌으면 대화 좋아. 자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냐를 얘기를 드릴게요. 오케이. 궁금하다. 제가 원래 연극 일리아스를 1인극으로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호메로스 원작 그대로 제가 했어요. 우와. 2시간 30분, 2시간 30분짜리 혼자 1인극을 했습니다. 한 대학로에서 한 몇 번을 했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예, 그 호메로스의 그 쓰여진 그대로 했어요. 거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아가멤논부터 1인 19역을 했으니까 와. 아킬레우스부터 헥토르부터 다 했을 거예요. 완전 전문가시네. 근데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분노와 그다음 그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들, 그다음에 그 절망과 좌절과 모든 그 감정들을 그 인물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인물들이 워낙 그 강렬하기 때문에 처해진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놀란 감독의 맷 데이먼이 하고 있는 오디세이는 저거 헥토르랑 아킬레스 섞어놓은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디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오디세이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오디세이라는 인물이 뭐 오디세우스. 예. 오디세우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겪어온 여러 이야기들을 본인이 사랑하는 그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통찰하고 있을 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인물은 아주 특별한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 어떤 한 사람, 한 인생, 한 시대, 이 모든 것들을 통찰하려고 하는 우리 여기 매불쇼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걸 열심히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너무 평범하게 그렸다는 너무 거예요? 평범했어요. 그리고 평범하게 그렸다고? 거기에 어떤 유니크함은 없었어요. 그래요? 솔직히 해서.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약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교훈. 너무 그게 교훈적이야. 옛날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호메로스라기보단 놀란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인물은 저는 제가 아킬레스를 했을 때 느꼈던 그 아킬레스의 그 인물의 한 40% 50%가 뜯겨 나가서 거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입장이죠. 그래서 특별하지 않았어요. 거의 없다가 굉장히 불쾌하고 있는데 난 그게 재밌어. 아니, 불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논란이 재해석한 오디세이예요. 네. 그렇죠. 오디세이를 가져다 그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이의 감정선을 하나하나 다 연구하신 분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알던 오디세이 얘기가 아닌데?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오디세이, 지금 일리아스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리아스는 이제 파리스 뭐 헥토르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오죠. 그 중에 한 명이 오디세우스잖아요. 그 오디세우스는 뭐냐? 자기의 그러니까 판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후회 내지는 반성을 하잖아요. 그런 인물로 이제 맞아요. 전혀 네. 다르게 네. 오디세우스를 만들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논란은 그런 식으로 끌고 간 거고. 아킬레스도 그런 반성을 하거든요. 제 의견은 재밌네. 뭐냐면 그 약간 요거는 우리가 공통적인 텍스트가 호메로스잖아요. 맞아요. 호메로스로 말씀을 드리면 일리아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단어가 뭐가 중점이 되냐면 분노예요. 그렇죠. 맞아요. 일리아스는 분노로 시작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 오디세이아는 뭐로 시작하냐? 사나이로 시작해요. 한 사람이요. 사람 한 그러니까 사람. 일리아스랑 오디세이는 똑같은 호메로스의 이야기고 오디세이아가 그 뒤의 이야기지만 오디세이아는 호메로스가 쓸 때도 사람에 더 집중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논란은 거기에서 그 사람을 조금 더 인간적으로 바라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좀 평범하게 느낄 좀 수 있고. 평범했다라는 맞아요. 건 맞아요. 바꿔 말하면 절제했다는 느낌으로 아, 좀 절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재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영화의 톤하고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판타지스러운 장면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아 그래. 여기 뭐 거인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가 나오는 장면도 사실 이거 그 커다란 인형을 굳이 막 동굴 안으로 꾸역꾸역 집어 넣어가지고 찍었단 말이에요. CG로 CG를 안 쓰려고. CG로 환상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안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거인 병사들도 그래요. 그냥 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으로 보이지 괴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인간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논란은 그 이유는 이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랑 굉장히 저는 밀착돼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논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이맥스로 굳이 모든 장면을 아이맥스로 찍은 이유도 저는 사실 논란 영화가 이렇게 아이맥스 노름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예, 왜냐하면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을 내면 똑같은 배우가 연기한 똑같은 영화를 똑같은 화질과 똑같은 음질로 같은 환경에서 감상할 수 있는 만들어질 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예술이지만 대중예술이지만 내가 감상을 할 땐 저렴하게 감상할 수 있어서 그러면서도 공정하게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아했거든요. 근데 왠지 논란은 야, 내 영화 제대로 보고 싶어? 아이맥스로 와.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 조금이 아니라 그것 네. 때문에 흥행이 지금 저조하잖아요. 예, 예. 아 그래요? 근데 이틀에 50만 대밖에 안 되는 이유가 오디세이가? 네, 한국에서 IMAX 마케팅에서 성공한 영화가 한 편도 없어요. 아.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볼 수가 없으니까 일반 영화관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IMAX에서 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 또. 저는 오늘 어쩔 수 없이 저 일반 왕십리 가서 재밌네. 봤는데 지금 일반 말한 대로 들으면은 그냥 와이드로 그냥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안표가 안표가 난리를 치고 있어. 안표가 지금. 10만 원이 넘어요. 그건 용암액. 용암액 용암액. 안표가 용암액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보니까 11만 5천 원 이렇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게 좀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아까 거엽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영화가 좋은 게 영화라든지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원형을 파괴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사된 카피를 똑같이 볼 수 있으니까 네네. 이게 영화 발전이 된 건데 알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거기서 이상한 권위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용으로 들어가시죠. 내용으로. 내용으로? 네. 논란 얘기하다 끊겼으니까. 논란이 지금까지 만든 영화들의 거의 마치 논란의 영화 인생 한 중반 정도를 통합해가지고 인문학적인 고찰을 얹어서 보여준 영화처럼 보이는데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우스의 법입니다. 제우스의 법이라는 건 뭐 사실 이건 신이 인간에게 내린 율법이에요. 십계명 같은 거죠. 상당히 절대적인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 법을 지키는 순간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제우스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문명인인 거야. 근데 여기서 오디세우스가 계속 얘기를 해요. 문명의 시대는 끝났다. 문명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네? 문명의 시대는 끝났다는 게. 이제 모두가 제우스의 법을 무시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아. 한탄하는 거죠. 어. 근데 이 대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오디세우스가 자기 와이프인 페넬로페에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가멤논이 이번 트로이 전쟁을 자기 동생의 와이프 찾아오려고 일으키는 것 같아? 아니야. 트로이가 갖고 있는 그 무역로가 있어. 해안 무역로. 요거 꿀꺽하려 그러는 거야. 이게 아가멤논의 진짜 목적이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대사를 듣는 순간 매부쇼를 열심히 들으셨던 분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릴 거예요. 호르무즈? 어떤 해협이 떠올릴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 순간 호르무즈 떠올랐고 나 자신한테 아우 너는 미친놈이다 했는데 나는 지금 이런 정치적 해석 때문에 네. 그게 진짜로? 네. 네. 그래서 논란이 물론 미국 이란 전쟁 발발은 오디세우스 촬영 기간과 안 겹쳐요. 그렇죠. 촬영이 끝나고 나서 미국 이란 전쟁이 발발을 했어. 아 그랬어? 근데 그 기조가 트럼프에게 그 기조가 그 전에 없었나?
그렇진 않잖아요. 이게 약간 그렇잖아. 그 아가멤논이 전쟁을 일으킨 건 야 트로이 니네 왕자가 내 동생 국가를 방문한 니네 트로이 왕자들이 내 동생의 와이프를 마음대로 훔쳐가는 바람에 뺏어가는 바람에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 너 잘 걸렸다 너 이 새끼 너 일로 와. 트로이 그때 그리스 전체가 약간 힘들었대. 경제적으로 뭐 다른 데 나온 무슨 저 신학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모든 위기의 타겟책으로 전쟁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트로이 전쟁을. 트로이를 밀어버리고 그 갖고 있던 풍부한 자원과 이런 거 내가 먹어야지.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쟁이 바로 트로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무시된 게 뭐야? 제우스의 법. 문명인들이 지켜야 되는 한 가지 조건. 타인과 나의 생명을 동시에 놓고 내가 먼저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타인은 그 친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주인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이제 문명이 무너진 문명의 세상이 끝났다라고 오디세우스가 계속 탄식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또 그걸 깬 것에 대한 자책을 하죠. 근데 그러니까 정작 본인이 가장 심하게 그 제우스의 네네. 법을 어겼어. 트로이의 목마 계책을 본인이 짰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거 선물이랍시고 줬는데 그래서 트로이 사람들은 그 선물을 가져다가 신전 근처에 갖다 놨는데 근데 그 선물 배때기를 열고 나와가지고 트로이 사람들 다 멸망시키고 트로이를 하룻밤에 몰락시켜 버렸잖아. 그 계책을 짠 게 본인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오디세우스의 10년의 여정이 마치 형벌처럼 느껴졌어요. 영웅의 모험이 아니라 받고 있는 형벌처럼 느껴졌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논란이 그전에는 과학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 오펜하이머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인간에 대해서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논란은 던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시간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인간에 대한 답을 이번에는 호메로스에서 찾은 거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그 호메로스에서 찾았을 때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명의 시대가 끝났다. 그럼 문명의 시대가 끝나면 뭐가 오나요? 야만의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 야만의 시대를 경고하는 이야기가 오디세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오디세우스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오디세이아에서 그가 이 목마를 통해서 이긴 거는 영웅의 행동이었다고요. 대단한 꾀였고 대단한 지략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 작품에서 물론 오디세이아에서도 그렇지만 자기 얘기를 들을 때 맷 데이먼의 표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면 나는 그거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문명을 파괴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야만의 시대를 도래하게 하는데 나는 일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회한이 잘 드러나고 결국 인간이란 게 뭐냐. 세이렌 부분이 저는 처음 봤을 때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짧고 연출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근데 돌이켜보니까 논란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게 아니었던 거야. 세이렌의 음악이나 그걸 돌파하는 오디세우스의 지혜 이게 아니고 얘를 영웅으로 그리고 싶지 그걸 않았던 통해서 오디세우스가 겪게 되는 후환과 회환.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하기만 하고 허망한 것인가.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건 얼마나 무의미한가.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논란이 그렇게 연출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작품을 좀 보면서 좀 여운이 많이 남았어요. 끝나고 나서 저는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 자리에 붙박혀가지고. 그런 면에서 오디세우스는 논란의 전작 오펜하이머의 주인공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네. 오펜하이머는 내가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성공하고 나면 인간의 역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 모두가 원자폭탄을 가지게 될 테니까 그걸 알면서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었어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떨어뜨리는 것까지 본인이 직접 지휘를 했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는 외피를 쓰고. 근데 여기 오디세우스도 똑같아요. 트로이 전쟁이 10년을 가고 있어요. 전쟁이 끝나야 내가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야 내 전우들도 다 집에 보낼 거 아니야. 근데 전쟁이 안 끝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누구보다 비겁한 짓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 인생에서 속죄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펜하이머는 말씀하신 대로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친 그 대가를 치렀다고 한다면 이 오디세우스는 자기가 문명을 파괴한 그런 대가를 치르는 거고 저는 이 논란이 한 얘기 중에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이번에 오디세이아를 각색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만든 영화의 모든 주제, 모든 이야기가 이 오디세이아에 담겨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메멘토는 어떤 얘기냐면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이 사라져가는 가운데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남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인셉션은 꿈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는 가운데 가족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는 블랙홀, 시간이 멈춰있는 그곳에서 딸을 찾아가는 이야기잖아요. 이 셋의 이야기가 전부 다 칼립소 옆에서 7년을 보내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덩케르크는 어떤 작품이냐? 하물며 바다 건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집으로 이야기. 돌아가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오디세이에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사후적으로 발견한 거야? 네, 그렇게 발견을 했대요. 아, 나중에 그렇게 발견했대? 그러니까 논란이 생각할 때도 그게 신기했던 거고 그래? 이게 바로 고전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오, 라고 그래. 느끼게 된다는 그렇게 얘기를 거죠. 했어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야, 그거는 재밌네. 굳이 그렇게 말 안 해도 아, 그럴 그래요? 수밖에 없고 바로 이 영화를 볼 때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최고작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떼어내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심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크리스토퍼 놀란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 인생 역대 최고의 영화를 결국엔 종합 버전 같은 영화를 만들어낸 거고 이 호흡들이 기가 막히고 그다음에 이미지들도 사실은 그 외눈박이 그 거인 나왔을 때 폴리페무스 나왔을 때 저는 그 이미지에 압도당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마녀 이미지가 나오는데 마녀는 또 굉장히 평범한 또 키르케 그래서 야 이 논란이 정말 논란스럽게 이번에는 기가 막히게 기가 했구나라고 막혔다.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이분들의 이렇게 호들갑. 저를 잘 지금 동의가 잘 안 된다는 표현하고 데 지금,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심심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 저는 놀란 감독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니크하다기보다는 아까 놀란 할아버지가 돼서 자기 인생에 대한 통찰을 여기 넣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제가 일리아스를 했던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걸 좀 보고 싶었나 봐요. 기대가 네, 컸군요. 네, 그랬죠. 어. 그리고 좋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이 호메로스의 그 힘인지 아니면 논란의 힘인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리아스부터 오디세우스 이 나오는 이 이야기까지 항상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너는 영원히 삶을 택할 것인가 혹은 너의 이름을 걸고 죽음을 택할 것인가 그런 걸 항상 물어보고 예. 그리고 이번 영화야말로 그거의 집결작인 것 같아요. 그게 또 야만의 시대, 지금도 야만의 시대라고 불리잖아요. 네. 그걸 사는 우리들한테 던지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 오디세우스가 정말 원작보다는 많은 그 방황을 하고 자기 이제 이 반성을 하고 끝끝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당신은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유혹도 있었고 분명히 다른 또 유혹도 있었어요. 너 괜찮을 수 있어. 너 뭐 잘 살 수 있어. 너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돌아갈 필요 없어. 근데 끝끝내 돌아가잖아요. 이 영화의 테마가 또 굉장히 있죠. 근데 끝끝내 돌아간다는 그게 뭐냐면 나로 다시 귀향한다는 뜻이거든요. 나의 근원으로. 네. 인간의 근원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인간의 근원이란 뭔가 인간은 모두 영원히 살고 싶어 하고 영원하다는 건 신이잖아.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건데 인간이 다시 우리가 지금 야만 시대를 회복한다는 거는 그 어떤 조건이 없이 인간 자체 나라는 사람으로 자체로 돌아간다는 그걸 찾아내는 게 진짜 이게 마지막 방법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품게 돼서 저한테는 또 이 예로는 굉장히 좋은 영화였어요. 아니 아까 인간성으로. 졸리다고 하시더니 네, 그 갑자기 졸리긴 졸렸어요. 네, 그리고 뭐 몇 가지 이랬다 저랬다 졸릴 수 하죠. 있지. 어. 그래, 좋은 영화 졸리지만 졸릴 수 있어요. 그런 걸 크게 느꼈어요. 아 졸리는 와중에. 네,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작품이 신이라든지 마법 이런 것들을 그리는 방식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좀 아쉬울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키르케 장면이 나올 때 원전에서는 헤르메스에게 도움을 받고 키르케랑 1년을 살림을 차려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신들도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요. 원래는 논란이 제우스라든지 올림포스의 신들이 번개를 치게 하는 장면을 그리고 싶었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배제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 제우스라든지 포세이돈 이런 신들을 어떤 인격의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시키지 않고 바다 자체가 포세이돈인 거거든요. 그 변덕스러운 바다의 모습 자체가 변덕스러운 포세이돈 신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연 현상으로만 신을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형상이 안 나와요? 아니 그런 형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신의 형상이 인격체는 크리스폰 전혀 논란 나오지 나온 않아요. 거예요. 아, 물론 형상이 물론 이제 없어. 아테나 신 같은 경우는 나와요. 근데 아테나는 지혜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나 같은 신이 있는 곳은 정신이라고요. 그러니까 환상이라든지 망상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자연 현상인 신들은 그냥 자연 현상 그 자체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뭐 그게 제우스가 어떤 벼락을 내리고 논란이 포세이돈이 대단했던 폭풍을 내리고 거죠. 이런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아. 그냥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영화는 좋았어요. IMAX가 가장 많이 필요했던 영화라고 생각해요. 오디세우스를 커다란 화면 안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아. 그게 신성이야 곧. 논란이 표현해낸 신성이란 곧 자연인 거죠. 그래서 더 신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네. 오히려? 네, 오히려. 와, 그러니까 누가 멋있네. 봐도 포세이돈이 분노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맷 데이먼의 연기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절제되면서도 아. 무게가 있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맷 데이먼이 체구가 크지 않잖아요. 체구가 크지 않은 배우고 그래요? 그러나 제임스 본 아, 칸에서 시리즈는 좀 만나셨나 보군요. 아니 뭐 그건 아니고 네. 크지 않나요? 제임스 본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액션 배우로 알려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어떤 이렇게 상당히 크리스토퍼 놀란이 맷 데이먼을 선택한 이유가 그런 절제할 수 있는 배우는 맷 데이먼이겠구나. 아니 그리고 선택 받고 나서 그 몸 관리했다던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당황했겠죠. 아니 네. 근데 입금이 내가 선택받은 되니까 거에 이제. 대해서. 입금이 되니까. 다 원래- 밀가루랑 다 끊었대요. 네. 예. 근데 가장 진중한 어. 사실 맷 데이먼은 그동안 연기한 것들이 무게가 있어도 굉장히 활동력도 강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액티브했는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덜 액티브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강한 인상으로 네. 다가왔어요. 그래서 야 오늘 이 영화는 최고. 진짜 우리가 보고 왔었어야 되는데. 네. 저는 봤어요. 봤어? 저는 그래, 이거 어제 반전이다 있어. 워낙 대작이라 그러니까 어제 저녁 12시 반 심야로 봤어요. 그 시간에요? 심야로. 근데 대박인 거는 제가 아이맥스로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일산까지 가서 봤어요. 거기 아이맥스 있다 그래서. 오. 네. 오, 알맥스. 근데 12시 반 영화잖아요. 다 차 있어요. 다 차- 그 시간에도. 와. 일반과는 평일 비어 있어요. 밤인데. 응, 평일 일반과는 밤에. 비어 있고. 응. 와. 근데 자리가 없어서 결론으로 따지면 이제 맨 끝에서 봤거든요. 근데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 어. 이거 다음에 센터의 자리 네, 다시 그렇죠. 예매해서 다시 보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박사건이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는 뭐 이 작품의 원작의 내용, 스토리 다 알고 계시니까 뭐가 달랐고 이런 거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매블쇼에 다뤘잖아요. 네네네. 그 보고 어. 일부러 안 봤어. 뭘? 그 방송을. 아 매불쇼 네, 방송. 아예 정보값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제일 보고 재밌게 봤겠다. 근데 더 재밌어? 너무 재밌는 거야. 제일 재밌게 봤겠다. 재밌어? 그러니까 그렇죠. 보는 내내 와 이거 저건 뭐야? 이거 하면서 끝난 거야. 막 소리 막 얘가 대중이야. 음향 광. 와 이거 뭐야? 그냥 화질 뭐 음악이 그러니까- 특히 끝내줍니다. 아, 루리 얘가 모란스온의 대중이라고. 음악이 정말 예술이에요. 그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가 아까 거엽다님도 아이맥스 좀 너무하다. 너무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죠. 이번에도 맷 데이먼의 수염도 이제 직접 기른 수염이라고 하고 아, 그래요? 붙이면 더 좋은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원치 않는 그런 논란만의 그런 게 있어요. 배도 실제로 띄워야 되고. 아, 근데 뭐 고집이 있네. 이 사람의 고집이 전 너무 멋지다고 생각한 게 뭐 음악 부분은 말씀해 주시겠지만 오케스트라를 전혀 쓰지 않은 것들. 그리고 되게 멋진 게 이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1번으로 누가 나와야 됩니까? 맷 데이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래퍼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살펴보니까 이거는 순서가 그 중요도로 순서를 매긴 게 아니라 이 작품에 등장한 순서대로 이 엔딩 크레딧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야기꾼으로 나오거든요. 음유 시인으로 나와요. 그 스콧이라는 래퍼를 데려다가 래퍼가. 음유시인 아, 역할을 래퍼가. 그러니까 했죠. 이 작품 자체가 그렇죠. 오디세이아가 음유 제일 안 시인이잖아요.
짜증. 그러니까 이야기꾼에 잠깐만요. 대한 영화. 저 잡담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잡담하시면 이런 거 안 되게 돼요. 기분 나빠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꾼에 대한 영화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전 논란의 어떤 영화를 만드는 태도에 되게 감동했습니다. 제가 진짜 그 시대의 인물이 아니라 음. 우리 관객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시대에도 그게 다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음유신을 가장 위에 놨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다. 이 이런 영화를 얘기죠. 재미있게 보시기 위해서 어. 많은 공부를 하고 가고 싶진 않잖아요, 솔직히. 귀찮죠. 귀찮잖아요. 저나 이제 뭐 다른 사람들 뭐 이제 특히나 우리 뭐야 MC 최욱 같은 경우에는 저 그래도 넷플릭스까지 기다려야죠. 이게 남들 아는 만큼은 알아야 이걸 털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문가라도 불러다가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또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영화를 보러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2004년에 원래는 크리스토퍼 놀란이 만들려고 했던 영화 볼프강 트로이. 피터슨 감독이 만든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 이 트로이라는 영화가 트로이 전쟁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루고 있어. 전쟁 관련해서. 근데 다만 다른 건 이제 트로이 전쟁은 원작에서는 10년 걸린 전쟁이지만 이 영화도 10년 걸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트로이 전쟁을 짧게 보여주는 영화예요. 이걸 보신 다음에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를 보시면 얘기가 딱 이어져. 트로이를 보고. 네, 트로이 딱 보면 거기서 이제 트로이 전쟁이 끝났거든요. 거기서 아킬레우스 죽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오디세우스를 쇼빈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이 쇼빈이 지략가로 나오거든요. 쇼빈이 또 맷 데이먼하고 그렇게 많이 안 다르게 생겼어. 그래. 그래서 쇼빈이 맷 데이먼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얘기다. 그렇게 하면 대충 이어져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공부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리고 트로이 보고 간다. 그리고 저는 10만 원 얹어주고 아이맥스 보는 것보다 그냥 일반관 좋은 자리에서 보는 것도 나쁘지 맞아. 않다고. 그래. 센터에서 봐야 돼. 네. 근데 제가 제일 아침에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요? 저 혼자 봤어요. 아이맥스. 그러니까 저랑 몇 명은 있었는데 일반관이 거의 일반 없어요. 상영관은 그래요. 네, 없어요. 아이맥스. 그래서 아이맥스 마케팅이 이게 패착이에요. 오히려 패착이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화맥 말고는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네. 일반관이랑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렇죠. 일반관이 보셔도 돼요. 근데 뭐 다른 건 저는 모르겠고 너가 이렇게 재밌게 본 거면 이건 대박인 거야. 그 기승전결이 스토리가 그러니까 저는 아예 이 정보값이 없잖아요. 역사적 뭐 책 읽고 이게 없는데 그냥 딱 단순히 야 저 전쟁 진짜 힘들겠다. 집에 언제 가냐. 집에 가는구나. 야 저런 고생을 하네. 집에 갈 수 있나 저거. 저 와이프 어떡할 거야. 마지막에 근데 마무리까지가 다 깔끔해. 찝찝한 게 아니라 좋다. 아이고 다행이다 하면서 정말 딱 깔끔하게 끝나는. 너무 좋아. 논란 영화 치고는 편집도 굉장히 빠르고요. 오, 이야기 진행도 왜냐면 너무 원작이 워낙 재밌더라고. 기니까 원작 오히려 좀 너무 많이 건너뛰는데 싶을 정도로 많이 건너뛰는 장면도 건너뛰죠. 있어. 반면에 촬영은 굉장히 또 네. 여태까지와는 다른 의미에서 네. 좀 역동적인. 근데 건 부인은 있죠. 많이 안 나오나 보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와이프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네. 나와요. 아니 한마디도 안 나와갖고 나는 그 얘기 좀 듣고 싶었는데. 아니 뭐 그러니까 NSOA가 예쁜데. 치명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사실 그 페넬로페 이야기는 비중으로는 크지는 않으니까. 크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네, 저는 뭐 좀 그래서 다른- 그렇다고 네. 생각하진 않고 저는 이제 그 페넬로페가 좀 원전보다 좋아진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본 오디세이아에서는 페넬로페가 조금 더 수동태에 가까워요. 조금 더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도 정치적인 어떤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래.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를 분명히 보여줘서 저는 그게 원전보다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앤 해서웨이가 한 그 페넬로페의 연기가 쉽지 않은 연기잖아요. 왜냐면 자기 남편은 지금 전쟁은 끝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 별로 멀지도 않은 곳인데 뭐 소문도 안 들리고 오지도 않고 구원자들은 맨날 와서 여기서 진치고 있고 자기 아들은 걱정되고 이런 상황에서 되게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한 번은 넘어갈 뻔한 모습도 보이잖아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 힘든 걸 끝내고 싶은 마음 이런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디세이가 겪고 있는 고통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되게 잘 된 것 같다. 그래서 이 작품의 너무 좋은 면이었어요. 훌륭해서 이상했어요. 너무 네? 훌륭해서 훌륭해 여성이.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네. 인물들이 다 너무 이상적인? 훌륭한 거야.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너무 이상- 똑똑하고 너무 인간적이고 그게 나를 자게 했어. 거기서 난 거기서 깨워지던데. 훌륭하니까. 예. 어쩜 이렇게 약간은 훌륭한가 좀 하고.
뭐 이게 근데 고대 그리스가 아시다시피 그 우리 선원들은 또 너무 안 훌륭하잖아요. 선원들의 모습은 다 하나하나 너무 안 훌륭하고 사람 답답하게 만들고 아유 말 안 듣고 막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반면에 네. 또 그렇게 아주 훌륭한 인물들도 대비적으로 너무 등장시킨 것 같아요. 진짜 서구적이었어요. 아, 너무 전형적인가 보네. 근데 그 끝에 끝에. 끝에 결말이요. 아 결말. 결말 어땠어요? 너무 시원하고. 내용이 뭐죠? 끝에 얘기해. 제일 끝에. 뭐야? 얘기해도 되는 스포일 거야? 되는 거야? 이거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아, 하지 같거든요. 말래. 아니, 맞아. 자, 너 떠나잖아요. 죽이려고 어. 지금 너 죽이려고. 그죠? 떠나잖아요. 나는 그거 진짜 동양적이었어요. 아 끝에가. 그 섬으로 가잖아요. 어. 내 동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영화를 그게 진짜 보면서 시원했어. 이 영화를 눈치 좀 챙기라는 분위기인데요. 분위기가. 죄송합니다. 아, 눈치 좀 챙기라는 분위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영화를 아. 보면서 스포일러 타령하는 게 솔직히 스포일러 아, 타령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의미가 아, 없죠. 스포하지 그렇죠? 말랍니다. 아니죠. 지금 이 영화는 3,000년을 기다렸대요. 아니, 3,000년 그러니까. 기다렸어요. 아 목마에서 나오는 거 뭐 이 얘기했냐고. 영화는 우리 대부분 알고 보는데 3,000년이 긴장감 기다렸어. 갖고 보기 3,000년 때문에 기다렸대. 스포하지 스포일러 말래. 타령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지금 난리 났어요. 왜 스포하냐고. 뭐가 내가 스포예요? 지금 이게 3,000년 기다렸는데. 진짜 문명의 시대가 끝났네. 이걸 스포했다고. 운명의 시대가 끝났어. 죽이겠다는데? 이거 스포 영화 얘기하지 말아요. 못 나가, 이제. 나 연극 못할 네, 거야. 이제 못해. 영화 얘기하지 말아요. 아, 다들 빈정상했어. 아니 이거는 뭐 공과 스포. 호랑이가 마늘 먹고 사람 했다고 스포하지 말라고. 말 하지. 스포하지 말래. 스포했어? 이게 뭐야 이게 안 돼, 지금 안 돼. 이게. 그만해. 공조 고조가 실제 있었습니다. 조용. 신경 스포 때문에 지금 난리야. 아, 매불쇼 다 지금 구독 취소하는데. 하나 더 얘기해도 아니, 되나요? 아니에요. 진짜고 하는 얘기인데. 왜 얘기했어, 스포에. 논란의 위대함을 전 또 그러니까 스포한 적 논란 감독의 연출이 전 너무 좋았던 게 최고였구나. 그러니까 뭐가 좋았냐면 이제 우리가 막 기대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원래 원작에선 세이렌 장면이고 두 번째가 세이렌이 그 노래야? 네. 네. 어. 그 스타벅스 컵에 그려져 네. 있는. 아. 네, 두 번째가 이제 아르고스라고 늙은 개 이야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좋은 이야기라서 사실 원전에서 제일 감동적이거든요. 아르고스는 뭐야? 걔인데. 사냥개인데 그러니까 이게 원전 얘기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돌아오잖아요. 이타카 항구에 돌아온다고요. 네. 근데 이 귀향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돌아온다고 해서 그 장소에 돌아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날 알아봤을 때, 그렇지. 고향이 날 알아봤을 때 귀향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처음 알아보는 게 뭐냐면 모습이 달라요. 변장을 하고 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개는 날 알아봐. 오, 걔가 내가 알아봐. 키우던 늙은 개는 날 알아봐요. 그리고 그리고 원전 그대로라면 그 개가 오디세우스를 보고서 알아보고 꼬리를 한번 흔들고 죽어요. 왜? 걔가 20년을 버텼어. 나이가 많아서. 그 걔가 한번 보려고. 20년을 있다가 어. 왔는데 모습이 다른데도 자기 주인을 걔가 제일 먼저 알아본 거야. 아, 그래서 그래.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나올까. 그게 하고 나와? 봤는데, 당연히 나오죠. 나오죠. 나오는데 아직 와 결정적으로 저는 진짜 이게 어지간한 영화. 아, 우리 작가는 거기서 눈물 흘렸답니다. 거기서 어. 막 분위기 깔고 음악 깔고 막 맷 데이먼의 이런 안 그래. 표정 이런 거 표현하고 했을 탁 텐데 넘어가지. 예. 그게 아니고 정말 담백하게 담백해? 딱 절제하고 넘어가는데 어. 거기서 저는 와 진짜 놀란 감독은 정말 된 감독이다. 와. 이 사람이 참 왜? 된 감독이다. 왜? 그러니까 연출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그러니까 사랑하시네. 쓱 지나가는데도 너무 담백하게 가슴을 울리는 거야. 여기서 그게. 만약에 그래? 대사 몇 개만 집어넣으면 순식간에 싸구려 되거든요. 싸구려가 그래? 되잖아요. 네가 날 기다려줘. 뭐 이런 대사 그거 해줘야 들어가- 되는데. 거기 이제 순식간에 싸구려. 그리고 막 왜? 강아지 왜? 그 표정 막 안돼 안돼. 주인님 저는 이제 갑니다. 이런 표정. 소리까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거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 들어갔어도 돼요. 그렇지, 그죠? 아니야. 너무해, 너네는 가만 보면. 너무 겉멋이야. 아유 동양 정서가 있지. 거기서 울고. 그거 가져야 되는데, 형은 이제 거기서. 개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딱 웃길 때 딱 끊어줘야죠. 아니야. 한 번 웃겼을 때 끝까지 해내야 돼. 그런 기회 안 온다 싶게. 마지막까지 뽑아 먹어야 돼. 그러니까 형이 인류가 없어요. 인류가- 아닙니다. 왜 그래? 우리 형 인류야. 그러니까 형이 인류인 거야라고 말하려고 그랬어요. 예. 고맙습니다. 무슨 얘기하려다 내가 까먹었지? 아무튼 우리 예. 그 작가는 거기서 펑펑 울었답니다. 아, 네. 예. 근데 이 작품이 궁금하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저 그러니까 사실 여기 세 분은 네. 진짜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하는 거죠? 압도라는 그
수사가 아주 적합하게 되는 100점 만점 100점입니다. 만점이야, 너는? 만점이에요. 오. 그러니까 논란이 지금까지 막 과학하고 막 만점이야. 과학 얘기 가져와서 막 시간선을 막 꼬고 팬에 타고 막 그 무슨 야바위 하듯이 막 섞고 막 이랬잖아요. 처음부터 거꾸로 가는 거 찍은 사람이니까 메멘토서부터 그건 뭐 메멘토가 처음은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는 그 고전이 갖고 있는 힘이 논란의 약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간 사이의 감정선을 잘 못 그려. 예? 다른 영화 이건 뭐 감상이 다 다를 수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감정선이 좀 어색해 다른 영화들 보면. 그래. 가령 예를 들어서 인셉션에서 마리안 코티아라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얼마나 절절하게 사랑한 사이인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너무 거대하니까 그 안에 인간의 이야기는 조금 사소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고전이 갖고 있는 힘이 이 논란의 약점을 완벽하게 채웠어. 이 영화에서 나는 감정선 이해가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감정선에서는 그래서 인터스텔라랑 가장 많이 닮았죠. 네. 네. 인터스텔라. 네. 맞아, 그래서 그런 게 있네요. 이런 부분이 너무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되게 사소한 건데 논란 영화에서 누구를 칼로 푹 찔렀는데 피가 터져 나오는 장면을 나는 본 적이 없거든요. 조커가 사람들 막 입을 찢는데도 피가 안 나와. 근데 이번 영화에서 그게 다 나오더라고. 입을 찢는데 돼지 되던데. 그게 무슨 차이야? 그러니까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그 노골적인 표현들 논란이 많이 절제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거는 이제 고대 그리스 얘기인데 칼싸움이 안 나올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른 영화들처럼 다소 평범하게 표현을 해줬는데 그것도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왜 아이맥스를 썼어야 했는지도 완벽하게 납득이 갔고. 알겠습니다. 네. 조금 너무 길게 지금 이야기가 이어져가지고 5시간 넘었어. 네. 여기서 일단 빠르게 광고를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